인류 무형문화유산 강릉 단오제의 중요 장소인 경방댁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사고 위험이 높은 강원대 삼척 캠퍼스 앞 국도 7호선 교차로 개선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제58회 강원도민체전이 다음 달 3일 강릉에서 개막해 열전에 돌입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도 함께 열립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가 각종 일탈, 범죄로 이어지면서 전문기관들이 협력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단오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릉 단오제 중요 행사 가운데는 영신행차 때 제물을 놓고 무녀가 굿을 하며 치성을 드리는 경방댁 제사, 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소가 변경되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단오제의 주신 가운데 대관령국사 여성 황신의 친정인 경방댁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의 영신 행차 때 이곳에 들러 제사, 치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올해는 치제 장소를 맞은편 공터로 변경했습니다. 올해 치제는 경방댁 맞은편인 이곳에서 노제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5,000제곱미터 크기의 경방댁 터가 경매로 넘어가 주인이 바뀌었고 주변 개발을 둘러싸고 새 토지주와 강릉시가 대립하면서 경방댁 인근으로 치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지내지 못하고 지금 그 가까운 곳에서 이제 치제를 드리는 형식을 지금 취하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중의를 모아서 경방댁 소유주는 낙찰 당시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려 했지만 장소의 의미를 알게 돼 기존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부지 일부에 한옥 카페만 만들어 상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유재산의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 차례 강릉시와 협의를 벌였지만 강릉시는 무조건 경방댁 일대의 원형 보존만 고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시민과 같이 이 공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강릉시에서는 어떠한 그림을 갖고 저한테 제안한 적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없고. 이에 대해 강릉시와 문화재청은 단오제의 문화재적 가치와 경방댁이라는 장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어떤 현상 변경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15일 경방댁을 강원도 등록문화재 등재 신청을 했다며 오는 7월쯤 심의 결과를 토대로 더욱 강력하게 원형 보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거나 또는 유네스코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됨과 동시에 국가문화재 이상급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이런 쪽으로 보존책으로. 양측이 다투는 사이 경방댁 정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있고 담장 일부는 뜯겨나가는 등 훼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양측의 갈등으로 강릉 단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 문화가 사라질까 걱정합니다. 이 유서 깊은 집이 없어진다. 내 마음이 쨍한 게 친정집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안 됐어요. 현재 경방댁 소유주는 최소한의 개인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지키려는 땅 주인과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려는 강릉시의 대치는 올해 단오제를 치르고 난 뒤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국도 7호선 강원대학교 앞 교차로는 지상과 지하도로가 어지럽게 조성돼 운전하기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중단됐는데 최근 들어 실시 설계 용역을 벌이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쪽의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량들이 주변 상황을 살피려 멈칫거립니다. 지하차도 두 곳과 상부 고가도로, 신호등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교차로 구간은 동해와 삼척을 연결하고 도심과 인접해 교통량도 적지 않지만 도로 구조상 지역에서 운전하기 가장 어려운 구간 중 하나입니다. 위험하죠, 여기는. 여기 많이 위험해요, 여기. 이쪽에서 오는 게 차가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 오는 다니는 차들이 또 많이 달려요, 여기. 도로 자체의 설계도 복잡한 데다 삼척 시내와 학교, 아파트 진출입 차선이 어지럽게 얽혀 있고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트럭들도 많아 혼잡을 빚기 일쑤입니다. 강원대학교 앞 국도 7호선 입체교차로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번이 무산돼 왔었습니다. 지난 2011년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쳤지만 인근 주민 반대와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부터 삼척시가 개선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 회전교차로나 신호등 교차로 설치 등의 다양한 교차로 개선 방안이 도출됐고 2020년 실시 설계 용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교차로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도로 이용 불편 해소 대책이 미흡해 이마저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삼척시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최적화된 실시 설계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 설계는 완성이 됐고 실시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단도 좀 구성을 하고 또 한 번 만들면 또 100년 대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안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후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58회 강원도민체전이 6월 3일 개막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강릉시는 개막식 당일인 6월 3일 오후 5시 식전 행사에 이어 6시부터 시작되는 강원도민체전 개회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밤 9시 30분부터 20분간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에서는 드론 라이트쇼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강원도민체전은 6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며 41개 종목에서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강원도 내 대학들이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경동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등이 글로컬 대학 도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그동안 양 대학 설명회를 거쳐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업 당위성을 제시했고 1도 1국립대를 토대로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지방대학 가운데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모두 30곳의 지방대학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온라인 불법 도박에 접하며 중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큰돈이 오가다 보면 폭력이나 절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관계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온라인 슬롯부터 파워볼, 사다리 게임, 빙고 같은 내기 게임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도박은 종류가 많고 접근도 쉬운 게 특징입니다.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온라인 도박에 접근할 수도 있어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보다가 걔가 막 돈을 잃거나 따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애들은 많이 시작을 하죠. 소액으로 시작해 돈을 따거나 잃는 과정이 반복되고 금액이 커지며 점점 중독의 길로 빠져듭니다. 눈 감으면 이제 투통한 게 보이고 그럴 정도 심각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빚이 180이었어요. 빌린 것만. 막 계속 빌린 거로 갚고. 결국 높은 이자로 친구나 선배에게 돈을 빌리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10만 원 빌려주면 5만 원 더 줘서 갚아. 아니면 이제 100만 원 단위가 되면 50만 원이 들고 1000만 원 단위가 되면 500만 원이 들고 이런 식으로. 지역 기관이 이런 온라인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춘천 청소년 꿈키움센터, 강원 도박예방치유센터는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해결하고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법원, 경찰에서 인계된 설악권 위기 청소년 10명 가운데 7, 8명은 심각한 도박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온 건 아니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친구 중에 70에서 80%는 도박을 경험했거나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에 빚을 거의 1억을 짓는 경우까지. 그래서 올해 여성가족부가 학생 87만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조사를 진행한 결과 2만 8천 명가량이 중독 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전문기관의 협업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1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묻혀있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최근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DNA가 다른 성범죄로 수감됐다 가석방된 남성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덜미를 잡힌 건데요. 범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2007년 아파트 주변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한 김모 씨. 확인할 게 있다며 단속반 흉내를 낸 뒤 피해 학생을 아파트 안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15년 만에 진범이 검거됐습니다. 15년 전 범행 장소에 확보된 DNA가 10건이 넘는 다른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살다 최근 가석방된 50대 김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게 확인된 겁니다. 외국에 체류 중이던 김 씨는 수사 초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범행을 부인했지만 추가로 실시한 DNA 정밀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영구 미제가 될 뻔한 강간 미제 사건이 15년 만에 해결된 겁니다. 검찰은 10대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5년에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출소 뒤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2021년 원주 성폭행 미수범의 DNA가 14년 전 경기도에서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미제 사건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늦게라도 니네는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경각심을 주면 이들이 조금이라도 반성하지 않을까요? 재범할 때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겠죠. 국내에선 2010년 관련법 시행 이후 DNA 대조가 가능해졌고 해마다 10,000건 이상의 DNA가 새롭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가 등록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해 해결됐거나 재수사가 진행 중인 미제 사건은 6,300건이 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시가 해안 녹지축 공원화 조성 사업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견소동에서 안현동까지 경포 2지구와 안현동에서 사천면 산대원리까지 경포 3지구의 토지와 건물 보상에 따른 195억 원, 국민안심해변 사업 용역비 5억 원입니다. 강릉시는 당초 예산보다 228% 늘어난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해안가 송림 등 녹지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아 동해안 최고의 힐링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삼척지역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삼척농협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 창구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장금이 결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광장시장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며 삼척중앙시장과 농협 삼척시 지부, 삼척농협 등 세 곳이 협약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을 걷는 DMZ 자유평화대장정을 추진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DMZ 평화의 길은 고성에서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을 거쳐 인천 강화까지 이어지는 10개 시군, 총 연장 524km 구간으로 이번 걷기 행사는 모두 10회에 걸쳐 DMZ 평화의 길을 모두 걷는 행사로 마련됩니다. DMZ 평화의 길은 286억 원을 들여 조성해 9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진행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재 최대 5개월에서 3개월 더 늘린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절 근로제는 씨 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양군이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2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정암리와 장산리 일대 주민 54명으로 1인당 최대 월 6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번 보상은 2019년 제정한 군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액이 산정됐으며 주민들은 2020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하는 기간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태백시가 민선 8기 동안 관광과 스포츠, 경제 제도약을 위해 세계 권역 57개 사업에 1조 5천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